네, 안녕하세요. 우리 휴 주주 여러분들, 선배님들 모두 반갑습니다. 주식환금손 다니엘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은 2월 18일이고요. 설 연휴의 마지막 날 오래간만에 휴림로봇 촬영을 해보고 있는데요. 우리 선배님들께서는 아마 그렇게 기분 좋은 연휴를 보내시고 계시진 못했을 것 같습니다. 안타깝지만 휴림로봇이 1월 26일부터 해서 재미없는 그림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보니까 쉬어도 쉬는 게 아닌 이런 연휴를 보내고 계셨을 것 같아요. 하지만 또 만약 지금 실망하고 있는 것보다는 결국에는 우리가 휴림로봇으로 주주로서 휴림로봇의 특징, 현재의 상황, 결국에는 이 세력들이 다시 한번 주가를 올려야 되는 명확한 이유를 알고 있다면요. 솔직히 이 정고점이었던 26,600원을 넘어서면서 올라간다.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더 반등이 나와줄 수 있는 이 반등에 대한 여지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이유에 대해서 정확히 다시 한번 더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연휴 기간 동안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결국엔 이 휴림로봇의 대주주, 자, 휴림그룹이겠죠? 이 휴림그룹사와 매집을 했던 세력들의 입장에서 가장 크게 이득을 볼 수 있는 게 어떤 것일까라는 부분을 고민해보면 결국 답은 하나입니다. 이들이요, 일심동체로 최선의 이득, 최고의 이득을 취하기 위해선 다시 한번 주가를 들어 올려줘야 된다라는 명확한 결론으로 도출이 나옵니다. 사실 이제 휴림로봇 같은 이 세력주들의 특징은 사실 이 기간, 언제죠? 자, 차트를 길게 놓고 보면 딱 이때겠죠. 자, 이 기간 동안 거의 24년도 초부터 25년도 말까지 거의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매집했던 물량을 다 털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휴림로봇 공시 들어가서 보게 되면 청약이라고 검색하면 어떤 거요? 유상증자를 진행했었는데 이때 청약을 공모를 했었습니다. 근데 진짜 웃긴 게 뭐냐? 자, 청약률이요, 무려 몇 퍼센트가 나왔죠? 196%가 나옵니다. 3,500만 주를 청약한다라는데 6,800만 주나 신청을 한 거죠. 자, 근데 진짜 웃긴 게 뭐냐면 청약 일자가 24년도 7월이에요. 근데 이때가 차트에서 보게 되면은 22년에 12,000원 찍고 나서 주가가 쭉 우하향하던 시기적으로 봤을 땐 이때거든요. 자, 주가가 거의 2,000원까지 6분의 1 토막이 났는데 이 종목이 진짜 좋아서 청약을 한다? 아니겠죠. 결국 이들이 이 구간에서 유상증자 통해서 물량 매집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여러 차례 매집을 진행했었죠. 근데 과연 이들이요, 지금 이 많은 물량, 주식 상장되어 있는 주식 수가 1억 2천만 주가량 될 겁니다. 근데 그 중에서 유통 비율이 94%나 되는데 과연 이 많은 물량이 유통되고 있고 매집도 다 끝마쳤는데 이 구간에서 다 엑시트가 됐을 것이냐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적지 않은 물량이 남아 있을 텐데, 하지만 이날 장대음봉 하나 가지고는 물량을 다 털고 나갔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자, 수급을 정확하게 보시게 되면 이때가 1월 23일입니다. 자, 이때 외국인들이 이 정도 물량을 털었는데 개인분들이 받아 가셨습니다. 과연 이날로 해서 다 털었을까?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에도 이쪽, 외국인 측에서 휴림로봇을 계속해서 매집하는 매집이라고 보기엔 조금 어렵고, 수급이 다시 들어왔던 게 보이는데, 과연 이 휴림로봇에 존재하는 이 외국인들이 실제로 휴림로봇이 좋아서 삼성전자랑 하이닉스에 들어오는 그 외국인이냐라고 물어보셨을 때 아니라는 거죠. 1월 23일 전에도 지속적으로 외국인들 쪽에서 매도가 나왔지만 올라가는 구간들 속에서요. 근데 과연 이 앞전에 강력하게 매집을 함으로써 주가 부양을 시키면서 드러났던 물량인데 과연 이 기간 동안 엑시트가 됐냐라고 물어보시면 아직도 불가능하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도 있지만 또 어떤 게 있어요? 휴림로봇의 대주주인 휴림홀딩스가 아직 남아있잖아요. 지분 분석 들어가시게 보면 최대 주주가 620만 주가량 최종 변동일 2월 4일날 들고 있다는 게 나와있고, 아직도 휴림홀딩스가 5%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요, 5% 넘는 5.2%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지분을 정리하게 되면 의무 공시가 나와야 돼요. 근데 이 의무 공시를 내보내지 않고 5%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의무적으로 공시할 필요 없이 매각이 가능하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힘든 구간인 거 맞습니다. 특히나 이 구간에서 들어오셨던 분들이 지금 매물대 차트 보면은 있기는 해요. 특히 이제 이런 분들을 생각해보면 손실이 굉장히 크실 텐데 이거 하나 딱 자신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 대주주라든지 세력들의 잔여 물량을 생각해 봤을 때 결국 올릴 수밖에 없겠구나. 이들은 고점에서 한번 털었지만 다시 올려서 잔여 물량까지 털어내야지 최고의 이득을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다시 한번 더 설명드릴 테니까 만약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 솔직히 이 구간 재돌파 가능하다 이런 말 믿지 마세요.
이제는 위험한 구간에 있기는 합니다. 언제든지 대주주가 지분을 팔고 날아갈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는 그 부분 염두하자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서론이 길었지만 바로 영상 시작해 볼 건데요.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 어떤 거요? 네, 바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는 힘내자, 화이팅, 의무적으로 적어달라 말씀드렸지만 너무나 처참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저는 탈출이 가능하다라는 뜻으로 이 가능이라고 적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마 간만에 영상 촬영하기 때문에 우리 선배님들께서 설 연휴에 기분 좋은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지만 아마 기분 나쁘게 욕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제가 겸허하게 받아들일 테니까 저는 단지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어떠한 비용 받자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선배님들 좋은 구간에서 좋은 자리에서 탈출하실 수 있도록 이 시나리오에 대해서 설명 들어볼 테니까 탈출이 가능하다라는 뜻으로 댓글 가능 작성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제가 항상 영상 초반에 구독과 좋아요, 댓글을 부탁드리는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유튜브 정책상 구독, 좋아요, 댓글이 많이 달린 영상이 다른 휴림 로봇 주주분들, 선배님들께도 추천 영상으로 뜨게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 다른 선배님들께서 어쩌다 보면은 이런 구간들 속에서 결국에는 조정이 나오다 보니까 투매를 하실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랬을 때 다른 선배님들이 흔들리시지 않도록 제가 꽉 잡아 드릴 테니까 지금 영상 시청하고 계시는 우리 주주 여러분들께서 구독, 좋아요, 댓글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바쁘신 만큼 바로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최근에 공시가 또 나온 게 있어요. 근데 내용이 바뀌었느냐라고 하면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 이거죠. 주권 관련 사채권의 처분 결정인데 이전에 나왔던 이 파라텍 전환사채 매각 공시는 같습니다. 다만 라고 해서 정정 공시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내용 자체는 크게 변경된 게 없다라는 거고, 보시게 되면은 처분 금액이 조금 바뀐 것 같죠? 처분 금액이 어느 정도 변경이 된 거고, 그리고 이전에는 중도금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지만 이제는 잔금까지도 추가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크게 변동된 사항은 없을 거예요. 중요한 건 이거죠. 이 파라텍에 대한 전환사채를 매각하면서 어떻게 해요? 150억에 달하는 현금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현금 확보가 다 됐다라는 거죠. 잔금까지도 받았기 때문에. 근데 이거 말고도요, 뒷부분에서 말씀드리겠지만 휴림 계열사들을 이용해서 현금을 확보하려는 움직임도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뒷부분에서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 거고, 이제 우리가 가장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 다시 올라갈 수 있다라고 기대하는 부분이 뭐였습니까? 네, 휴림홀딩스의 매각 시나리오에 대한 공시였습니다. 그죠? 어떤 공시였냐라고 했을 땐 이겁니다. 주식 등의 대량 보유 상황 보고서, 이거는 변동됐다라고 알려준 거고, 그리고 그 밑에 임원 주요 주주 특정 증권 등의 소유 상황 보고서라고 나온 게 있는데 2월 6일자 또 업데이트된 게 있네요. 자세히 보시게 되면 이거죠. 매매에서 2월 3일, 4일 날 몇 주 정도가량 팔았다라는 건데, 이 공시가 바로 앞전에 나왔던 그겁니다. 이거요. 자, 이때 1월 30일부터 2월 말일까지 해서 장외 매도로 물량을 매각한다라고 앞전에 나왔던 공시인데, 그게 실제로 내를 통해서 전달이 된 겁니다. 그래서 수급 보시게 되면 2월 3일, 4일이었잖아요. 자, 기타 법인에서 물량을 받아간 게 확인이 되죠. 자, 이때겠죠? 이날이 언제냐라고 봤을 때 옆으로 움직여서 보면 2월 3일, 4일. 자, 이때입니다. 그래서 이때 지분을 매각했다라는 공시가 나온 거고, 이건 이미 보시다시피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전에는 생각했던 게 이 내용을 포커스를 두고 말씀드렸어요. 자, 이거 증권사 등 중개인을 통해서 제3자 매수제를 물색하여서 매도할 경우엔 장외 매수 할 건데, 장외 매수가 없을 경우 불가피하게 장내 매도 하겠다라는 건데, 그러면은 이전에 예상했던 게 장내 매도를 통해서 좀 비싼 가격에 팔지 않을까라는 건데, 근데 실제로 장내 매도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 제가 다시 말씀드렸던 장외 매수를 통해서 블록딜을 진행했습니다. 근데 저는 진짜 재밌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재밌다라고 하기보다는 조금 수상하죠. 뭐냐면, 자, 이때 취득 단가, 처분 단가가 12,000원 초반이에요. 근데 어느 특정한 이 블록딜을 행할 수 있는 주체에게 주가가 지금 내려간 상태에서 매각을 쳤다. 근데 이거 받아가는 물량을 150만 주가량 받아갔고, 그리고 남아있는 100만 주가 더 있는데, 근데 과연 이거죠. 만약에 휴림로봇이라는 주식이 다시 올라가지 않는다라는 가정이면은 주가가 여기서 내려가거나 혹은 어떤 특정한 블록딜을 통해서 휴림로봇이라는 주식을 사갔던 세력이요, 상식적으로 여기서 이만큼 빠진 주식을 혹은 밑으로 다시 한 번 더 곤두박질 칠 주식을 사갔겠느냐라는 거죠. 합리적으로 의심이 가능한 건데 이상하잖아요. 상식적으로 우리 선배님들 같으면 주식이 올라갈 것 같아야지 사지, 내려갈 때 사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면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대충 한 12,000원에 곱하기 250만 주를 하게 되면 얼마가 나오죠? 네, 자 300억이라는 금액이 나옵니다. 300억.
그러면 진짜 재밌죠. 왜 재밌습니까? 휴림 로봇이 안 갈 것 같으면 300억이라는 돈을 주고요. 이 휴림 로봇을 블록딜로 대주주의 지분을 사가는 그런 주체가 있다라는 게 말이 안 된다라는 거죠. 수상하잖아요. 누가 봐도.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 시점에서 바꿔 생각해보면 휴림 로봇을 인수해간 이 세력들이 평단가가 어디다라고 볼 수가 있죠. 자, 12,230원, 12,005원 이다라고 알 수 있는 건데, 그러면 어쩌면 휴림 로봇이 빠질 수 있는 미니멈 최대치가, 자, 최대치라고 생각할게요. 최대치가 12,000원 초반대가 아닐까? 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단순히 이 휴림 로봇의 주식을 사간 이 300억의 뭐 사모펀드 조합이든 뭐 어떠한 특정 이 단체든 얘네들이 이 돈 주고 주식을 사갔는데, 자, 이게 밑으로 내려가는 걸 바라고 샀겠느냐라고 했을 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들의 물량을 엑시트하기 위해선, 그리고 추가적으로 어떤 거요? 이 지분도 남아있잖아요. 휴림 로봇의 대주주인 휴림홀딩스의 지분 몇 주죠? 620만 주. 자, 이거 다 팔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를 다시 한 번 더 반등을 만들어 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꽤나 합리적이죠? 그러니까 다른 분들도 영상을 시청하실 수 있도록 구독이랑 좋아요, 댓글로는 어떤 거요? 가능 적어주셔야 됩니다. 다른 분들도 영상 시청하셔서 좋은 자리에서 탈출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죠. 여기다가 논리를 조금 더 붙여드리자면은 휴림 로봇의 지분을 사간 휴림홀딩스에 이 300억을 주고 지분을 사갈 그 세력들이 다시 한번 주가를 올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이전에 앞전에도 비슷한 행위가 있었습니다. 자, 공시에 검색하게 되면 나오는데 취득이라고만 쳐도 나올 거예요. 뭐라고 나오냐면, 자, 이때입니다. 2월, 자, 이거다. 2025년 2월 14일에 발행 후 만기 전 사채 취득이라는 공시가 하나 나옵니다. 시작고요. 이 말은 60억에 대한 전환사채를 다시 사들였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도 보시게 되면 처리 방법은 추후 이사회에서 결정한다라고 나와요. 60억에 대한 전환사채를 이자 살짝 쳐서 가져온 건데요. 자, 이거를 어떻게 했냐라고 하면 처분 검색하면 나옵니다. 자, 15회차를 사갔던 거를 매도라고 검색하면 나오네요. 7월 달에 여기 60억 주고 사왔던 거를 어떻게 해요? 자, 사채권자의 상호 협의에 의한 조기 상환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60억 정확히 사고 왔죠. 근데 이거를 80억에 다시 되팔아요. 그러면 얼핏 보면 휴림 로봇 이들 입장에서는 플러스 한 20억이 이득이 됐죠. 단순 표면상으로는 이득인데, 근데 여기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게 뭐냐면 전환 청구 행사가 들어옵니다. 7월 달에 사갔던 거를 바로 다음 날, 자, 이거예요. 전환 청구권 행사. 자, 이거 눌러서 보시게 되면 이때 뭐라고 나오죠? 900만 주 가량을 전환 청구시킵니다. 상장시킨다라는 거예요. 근데 금액이 150억이에요. 매도했던 금액은, 휴림 로봇 측에서 팔았던 금액은 80억이죠. 근데 이게 어떻게 돼요? 150억으로 둔갑합니다. 그러면 휴림 로봇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게 80억에 팔 수 있는 게 아니라 150억에 팔 수 있는 건데, 이거를 80억에 매도를 한 거죠. 휴림 로봇이 바보일까요?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게 이 당시가 청구일자가 7월 23일입니다. 그리고 상장일이 나와 있을 텐데 여기 8월 6일, 8월 6일의 주가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얼마에 상장해서 팔 수 있느냐라는 건데, 이때입니다. 정확히 8월 6일. 뭐 암만 저점을 기준으로 예시를 들어도요, 2,385원이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기 전환가액이 적혀 있는 게 1,627원인데 이것보다도 높은 금액인 2,385원에 매각이 가능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금액적으로 따져보면 150억이 아니라 실은 250억까지도 계산이 나옵니다. 그러면 전환사채 세력 입장에서 80억에 샀는데 이게 어떻게 돼요? 250억까지도 둔감을 해요. 170억을 벌었던 거고, 금액으로 배율로 따지면 3배를 더 벌었죠. 근데 단순히 이 3배를 더 벌었다라고만 끝나진 않겠죠? 뭐 주가를 드리블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다 이때겠죠. 보통 전환사채 세력들은 이렇게 주가를 띄워놓고 올려놓고 나서 이 구간에서 매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앞전에 들어간 돈까지 생각하게 되면 어느 정도 비용은 생겼겠지만 그래도 이득이다 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그대로 가져와서 현 상황에 대입을 해보면요, 어떻게 돼요? 휴림 홀딩스의 이 매각 시나리오, 자, 이거 있잖아요. 250만 주. 이거 이미 150만 주는 시간외에서 팔았죠? 얼마요? 여기 100만 주까지 더하면 300억입니다. 앞전에 발행했던 전환사채보다도 어찌 보면 사이즈가 커졌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들이 취할 수 있는 이득은 무엇이냐? 아직 물량을 전부 다 받진 못했죠. 그래서 합리적인 의심은, 자, 8월에 주가를 들어 올렸잖아요. 조금 차트를 길게 놓고 볼게요. 8월에 자 매각 일정이니까 그들끼리 상호 협의가 오갔겠죠? 휴림 로봇
이 휴림 계열사와 매각 상대 블록딜을 통해서 매각을 한 그 상대와 상호 협의가 있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를 이렇게 들어 올려놓고 나서 매각하고 여기서 엑시트를 했을 것이다 라는 건데, 그러면 이번에도 똑같죠. 사실 이 구간에서 어떻게 보면 시간 외에서 물량을 받아가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주가를 들어 올리고 나서 다시 조정이 나오는 구간들 속에서 이때쯤에 매각을 하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그리고 왜 주가를 들어 올려야 하느냐라고 했을 땐 이거 보세요. 자, 이들이 250만 주를 다 사갈 건데 아까 보시게 되면은 공시에서 나온 얼마예요? 취득 단가가 12,000원 초반입니다. 근데 주가가 이 구간에서 샀는데 당장 14,000원에 팔겠냐고요? 당연히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휴림홀딩스 입장에서는 그들의 남은 지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620만 주도 5% 밑으로 지분율을 낮춰야지만이 지분 의무 공시사항이 없어지기 때문에 얼마든지 나머지 250만 주를 팔고 이 물량을 받아간 블록딜한 세력들과, 그리고 누구요? 휴림 로봇을 이전에 매집했던 이 메인 세력들이죠. 얘네. 그리고 휴림 홀딩스. 자, 이들의 잔여 물량까지도 당연히 이 구간에서 팔겠냐고요? 아니라는 거죠. 합리적으로 올려서 팔 수밖에 없다라는 계산이 딱 나옵니다. 그랬을 때 앞전에 매집한 물량을 어느 정도 덜어냈기 때문에 이 구간까지 올릴 거다라고 말씀은 못 드려요. 다만 휴림 로봇이 반등할 여지는 분명히 남아있기 때문에 반등이 나왔을 때 우리가 타점을 잘 잡아서 이러한 이유들 뿐만이 아니라 뒷부분에서도 자세히 설명드릴 거지만 우리가 탈출할 수 있는 구간들이 나오면 어떻게 해요? 기회 잘 잡아서 탈출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이 휴림 로봇의 대주주를 항상 설명드릴 때 휴림 홀딩스가 매각 시나리오를 생각해 봤을 때 비슷한 움직임을 보였던 종목이 있습니다. 이전에 2차 전지가 한참 올라갈 때 라는 종목이 있어요. 자, 이 무렵 언제죠? 조금 길게 놓고 보면 자, 이때입니다. 23년 에코프로가 한창 올라갈 때 휴림 로봇처럼 마찬가지로 주가가 바닥에서부터 올려낸 다음에 자, 밑으로 쳐박았죠. 14만 원까지 갔던 게 5천 원까지도 내려갔습니다. 이런 EM플러스 같은 기업들도 높은 확률로 이 전환사채를 발행을 많이 하는 기업들의 특징이 재무가 좋지 않습니다. 재무 한번 볼까요? 어떻습니까? 22년도부터 계속해서 적자 지속된 5년 동안 돈을 못 버는 기업이에요. 그리고 이미 거래 정지가 당한 상태이고, 자, 휴림 로봇이랑 비슷한 이유가 유통 비율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주주 지분이 없어요. 왜 그렇죠? EM플러스도 보시게 되면 공시가 계속 나와요. 지분. 자, 최대 주주라고 검색해야 나오네요. 자, 24년도부터 1년마다 계속해서 최대 주주가 바뀌었다, 변경됐다라는 공시가 나오는데, 처음부터 볼까요? 맨 처음에는 A팀 하모니 제1호 사모투자조합 사모펀드겠죠? 이들이 4%의 지분을 갖고 2등이 주식회사 엑토였어요. 근데 다음 연도에 나온 공시 보게 되면 자, 엑토가 1등이었는데 다시 A팀 하모니 얘네로 바뀝니다. 그리고 이들이 1년 동안 지분 2%가 매각이 된 게 보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4개월 뒤에 보게 되면 팀 하모니였다가 또 모건 스탠리 앤 인터내셔널 PLC로 바뀝니다. 팀 하모니도 주식을 다 정리를 했다라는 소리겠죠. 그러니까 결국 이게 무슨 말이냐, 원래 대주주가 얘네였어요. A팀 하모니 제1호 사모투자조합. 자, 이거다. 주주 변동 내역. 얘네가 대주주 지분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렇게 팔죠. 자, 계속해서 팔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팔고 나서 이 의무 공시를 할 이유가 없으니까 추후에 안 나오는데, 얘네도 이미 앞전에는 5% 이상 지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더 이상 의무 공시 사항이 없어지다 보니까 장내 매도로 야금야금 파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매도를 하는 과정에서 대주주가 변경이 되니까 최대주주가 변경됐다라는 이런 공시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딱 지금 EM플러스가 행했던 행위, EM플러스에 들어갔던 세력들이 했던 행위를 똑같이 해서 할 것이다 라는 걸 설명드린 거고요. 다만 어떻게 해요? 휴림 로봇에 들어가 있는 이 휴림 세력들, 대주주 지분, 그리고 최근에 블록딜한 그 대상들은 다시 한번 올려서 그들의 지분을 비싼 가격에 팔아야 되기 때문에 반등의 여지는 남아있다. 추후에 EM플러스처럼 내려가는 구간들 속에서 지분 계속 정리할 것이다 라는 거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탈출할 수 있는 기점은 어떻게 생각하면 되느냐라고 했을 때 제가 이 공시사항 계속해서 확인할 거고요. 그리고 시장 상황도 지속적 체크할 거고요. 그리고 높은 확률로 휴림 로봇이 엑시트하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뭔가 이게 홀릴 만한 기사를 내보낼 겁니다. 이전에도 자, 특징주 기사 내보내면서 예를 들면 SK 인수설 재확산 뭘 내보냈죠? 그 이전에는 22년도에 올라갈 때는 윤석열 전 당선인, 자, 윤석열 당선인과 엮이면서 기사 내보냈고요. 최근에도 뭐 대기업 인수합병을 굉장히 얘기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정보가 없는 우리 선배님들 중에서는 진짜인가 하면서 휴림 로봇 올라갈 때 들어오신단 말이에요. 잘 모르시고.
그렇다 보니까 이번에도 다시 한번 올릴 때 높은 확률로 무언가 내보낼 것 같은데 이런 내용까지도 같이 체크를 할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주가를 들어올리는 과정에서 마지막 이 피날레 기사가 나온다라고 하면 우리가 물량은 최대한 전량 털자. 더 이상은 세력한테 당하고 속지 말자라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물론 이 얘기가 100% 이렇게 될 겁니다 라고 확정은 아니지만 앞전에 휴림 로봇의 패턴상 그리고 논리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지금 휴림 로봇에 들어와 있는 세력들의 자금 움직임을 살펴봤을 때 높은 확률로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니까요. 혹시라도 다급한 상황이 나온다 라고 하면 제가 최대한 빠르게 우리 주주분들께 단체 문자로 대응 안내 드리도록 할 거니까요. 자, 이거 받고 싶으신 분들 어떻게 하시면 된다고요? 화면 상단에 제 개인 번호 올려드렸습니다. 010-9630-2563번이고요. 이쪽으로 뭐라 보내주시면 되냐면 휴림입니다. 휴림이라고 보내주시게 되면 황금손이 우리 선배님들께 단체 문자 통해서 실시간으로 휴림 로봇에 탈출 자리가 왔다라고 했을 때는 반드시 말씀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이때 절호의 타이밍으로 생각하셔서 놓치지 마시고 제가 차마 비중을 늘려서 물타서 나가자라는 말을 쓰면 못 드리겠어요. 다만 우리가 손실을 최소화하자. 어떻게 보면은 본전권에서라도 이 물려 계신 분들은 나와보자라는 취지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스팸 메시지함 잘들 확인해 보시고요. 항상 문자 잘 체크하시는 습관 가지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휴림 로봇 영상 내용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고 그리고 설 연휴니까 우리 선배님들 위해서 제가 또 선물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휴림 로봇 아무래도 저는 복구가 좀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봐요. 근데 결국 내가 지금 복구를 하려면 단기간에 좀 빨리빨리 가졌으면 좋겠는데 라고 생각들 하실 겁니다. 그랬을 때 제가 오늘 가져온 종목도 저는 텐베거도 갈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아무런 내용 없이 텐베거 갈 것 같아요 라고 말씀은 안 드리죠. 항상 제가 차트도 보셔야 되고 수급도 보셔야 되고 재료도 보셔야 된다 라고 말씀드리는데 이 중에서 뭐 하나라도 빠지면 말씀드리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내용 들어보시고 괜찮다라고 판단되시면 내일 오전 장에서라도 내용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이 황금손이 준비한 종목은 바로 삼성전자 인수합병 종목입니다. 자, 아시다시피 주식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재료는요 인수합병이죠. 최근에 삼성전자가 M&A 팀까지 신설하면서 새로운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이미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앞전에는요 아시다시피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인수를 했습니다. 근데 이거 왜 그랬죠? 삼성전자가 주가가 올랐을 때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반도체 사이클이 왔을 때겠죠. 이 반도체 사이클이 오게 되면 주가가 미친 듯이 올라갑니다. 근데 단점은 사이클이 끝나면 1년도 채 안 돼서 이렇게 반토막이 나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코로나 때도 생각해보게 되면 삼성전자가 소위 말하는 캐시카우가 있었다라고 하면 이런 하락이 생기지는 않았겠죠. 그래서 그들의 입장에선 아무래도 반도체가 주력이다 보니까 사이클이 끝나면 주가도 떨어지고 매출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방어하려고 미래 먹거리를 찾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앞전에 아시다시피 이 로봇 사업으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인수를 했던 거고 그리고 최근에는 전장 사업까지도 인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최근 이 삼성전자가 주력하는 미래 먹거리는요 누구다라는 거죠? 바로 전장이랑 로봇이다 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건데 자 집중해 주세요. 그러면 여기서 힌트 나왔죠? 우리 삼성전자의 주요 인수합병 리스트에서 주력인 로봇 사업과 전장 사업의 부족한 부분을 메꿔줄 만한 기업이 나타난다라고 하면 자 그 기업은 충분히 인수합병이 기대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겠죠. 그랬을 때 과연 그 대상 기업은 누가 될 수 있느냐? 정답은 바로 라이다입니다. 라이다가 뭐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게 로봇과 자동차에서 사람의 눈의 역할을 하는 이런 부품 정도로만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정확히는 어떤 거냐? 거리를 측정하고요. 물체를 3D화해서 위치와 형태를 파악하는 부품이다 라고 말씀드리면 당연히 이해 안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이 빅테크 기업들이 궁극적으로 목표하는 것은 완전 자율화입니다. 무슨 얘기죠? 자율주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요. 근데 자율주행을 목표로 하려고 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죠? 머리에 들어가는 이 AI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실 텐데 그것도 맞지만 물론 이 AI가 정보를 받아서 일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이 시각적으로 들어오는 정보가 초기에는 90% 이상 차지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바꿔 말하면 로봇이든 자동차든 로봇이라고 치면은 로봇팔이든 관절이든 감속기 액추에이터든 등등 중요한 게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결국 얘네가 자율주행을 하려면 눈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얘네도 로봇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완전체를 만들다 보니까 부품을 하나하나 자체 생산하지 않습니다. 다 공장에서 납품받아서 최종적으로 조립을 하는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자율주행 ADAS 사업 얘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품을 하나하나 자체 생산하는 게 아니라 공장에서 납품받아서 최종적으로 조립을 하는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될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 로봇 사업을 인수하면서 전장 사업을 인수하면서 공통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메꿔줄 수 있는 이 기업이 인수합병이 기대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삼성전자에 이미 납품을 진행 중인 데다가 삼성전자 출신의 사내이사가 재직 중에 있고요. 그리고 지분까지도 살펴보게 되면 삼성전자가 3대 주주입니다. 근데 아시죠?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지분 투자로 시작했지만 결국엔 대주주가 됐다라는 거. 그리고 최근 시장 상황에서도 이 자율주행이 굉장히 부각되고 있는 거 다들 아실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돈 냄새를 맡은 바로 외국인과 기관들의 수급이요. 이번 인수합병 종목으로 어마무시하게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전형적인 수급주들의 특징이죠. 아시겠지만 외국인과 기관이요. 근거 없이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과거에 비슷한 사례가 있었어요. 뭐냐면 이렇게 수급이 들어오면서 삼성전자가 인수했던 종목 바로 레인보우 로보틱스죠. 자, 얘네가 바닥권 17,000원에서부터 얼마까지 갔냐라고 하면 최근엔 78만 원까지도 올라가 주었습니다. 자, 거의 40배가 넘는 엄청난 상승이기는 한데 대단해요. 부러운데 솔직히 우리는 이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보수적으로 10배거 정도만 달성을 해보자, 노려보자라는 겁니다. 왜 그렇죠? 내용이 너무 좋잖아요. 이미 세계 빅테크 기업들이 눈독 들이고 있는 미래 산업 중에 하나인데다가 그리고 삼성전자의 부족한 부분을 납품하면서 메꿔주고 있기 때문에 인수합병이 늦어진다라고 하더라도 어찌 보면 가치 투자 관점에서 봤을 때도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종목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눈치채고 외국인과 기관들의 수급이 어마무시하게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라고 하면요, 큰 돈을 사시지 않아도요, 내일 오전에 뭐 한 300만 원만 10배거 달성하게 된다라고 가정하게 되면 자, 얼마죠? 3천만 원입니다. 이거 꼭 공유 받으셔서 한 번씩들은 대응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공유 받으시는 방법 똑같습니다. 화면 상단에 제 개인 번호 올려드렸고요. 010-9630-2563번입니다. 이쪽으로 뭐라 보내주시면 된다고요? 휴유림입니다. 유림이라고 보내주시게 되면 황금손이 준비한 템베거 후보, 인수합병 후보 종목 바로 공유를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또 어떤 거요? 휴림 로봇이 엑시트를 하셔야 되는 그 순간이 온다라고 하면은 실시간 대응 통해서 바로바로 말씀드릴 거니까 혹시 필요하시다라고 하면 딱 이것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힘내자 적어주셔도 좋고 파이팅 적어주셔도 좋고요. 그리고 가능이라고 적어주셔도 좋습니다. 설 연휴 기분 좋게 마무리하셨으면 하니까요. 자, 욕설은 자제 부탁드리고요. 댓글로 좋은 얘기만 다른 분들도 보시기 때문에 좋은 얘기로 마무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저는 우리 선배님들께서 정말 새해 복을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는데 이 새해 복을 제대로 가져갈 수 있는, 받아가실 수 있는 종목이 휴림 로봇이 됐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우리 휴림 로봇 다시 올라가 줬으면 저도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이 템베거 후보, 인수합병 후보 종목까지도 같이 받아가셔서 내일 오전장에는 꼭 확인하시라는 말씀 남겨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